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오늘은 윤지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윤지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편인 윤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콩닥콩닥 심하게 떨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관 수업은 하필이면 음악 시간이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날을 앞두고 노래 연습을 해왔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왠지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역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윤지야, 아직도 준비 안 하고 뭐해? 오늘 참관 수업 있는 날이지? 아빠도 오기로 했어. 오늘 노래 부른다며? 잘할 자신 있지? 너 표정이 왜 그래? 가사 못 외웠어? 엄마 앞에서 불러봐. 엄마 봐줄게. 윤지는 엄마의 말을 듣자 더 부담감이 밀려왔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열도 나는 것 같고 목도 아픈 것 같은데 라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윤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엄마는 잠시 후 야, 열 안 나. 빨리 일어나. 늦겠다. 다른 부모님들도 오시는데 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가야지 하고 윤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윤지는 학교에 도착했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참관 수업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윤지는 모둠이 노래를 해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윤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참관 수업이 모두 끝나고 윤지는 어쨌든 죽지 않고 해냈다는 사실에 모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에게 엄마! 라고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다른 애들은 열심히 부르는데 너 아까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성의 없이 했어? 엄마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네. 실망이야. 엄마는 대뜸 윤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지의 마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지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느껴지셨나요? 윤지가 엄마에게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라고 말한 진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시겠어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지 어머님이 센스,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지가 평소에 수줍음이 좀 많은 아이라는 걸 어머님께서 좀 알고 계셨을 텐데 보니까 어머님이 더 참관 수업에 들뜬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센스나 눈치가 부족한 부모님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인들도 눈치 없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어요. 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에게 위로나 도움 혹은 지도를 받아야 될 때가 많은데 성인이 답답하게 굴면 이 어른은 날 도와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고요. 네.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무심하구나, 내가 별로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례를 보면 윤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엄마도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윤지도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은 아직 발달이 미완성된 상태인데요.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사실은 어른과는 전혀 다른 발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모든 발달이 조금 더 완성되고 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를 적절한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조절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발달은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지도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네. 사실은 머리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윤지도 그냥 마냥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잘하고 싶지만 또 두려우니까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네. 이 자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란감을 느낄 때 아이들은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해요. 네. 마치 윤지처럼요. 이때 어른이 아이의 복잡한 감정을 헤아려주고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인식하도록 도와주게 되면 아이들이 보다 쉽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러한 지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윤지의 어머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았을까요? 먼저 적절한 반응을 그리고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윤지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등교 전에 윤지의 표정이나 말에서 평소와는 다른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표정도 울적했고요. 네.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단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윤지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되었다면 네. 이에 대해 공감해 주어야 하죠. 예를 들면 윤지가 오늘 학교 가는 게 좀 겁이 나나 보다. 그동안 노래 연습은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생각하니 좀 떨리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달랬음에도 불구하고 윤지가 계속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때 정말 난감할 텐데요. 네. 만일 윤지가 반복해서 안 가겠다고 떼를 쓴다면 이때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면서도요. 분명하게 제안해주고 또 대처법, 대안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정말 많이 긴장되는구나. 자꾸 못할까 하는 걱정이 또 드는 거고 엄마도 널 돕고 싶단다. 엄마도 여러 사람 앞에 있으면 떨리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나만의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우거든. 그럼 훨씬 기분이 나아지더라. 너도 가르쳐줄까? 엄마의 특별 주문은 바로 이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걸 3번 외우고 나면 네. 진짜 어느새 끝이 나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래도 안 가겠다 하면 너의 떨리는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빠질 순 없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저도 참 자주 하는 건데 우리 윤지한테 이게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봤을 때는 윤지가 용감하게 발표를 잘 끝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머님의 대처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이 발표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았을까요?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데요. 아이가 거기서 막 울면서 뛰쳐나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참관 수업이 끝난 후 아이의 표정을 보면 확 밝아졌어요. 네. 우린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많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활동을 해낸 아이의 노력.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엄마는 정말 기쁜 목소리로 와, 윤지가 해냈구나. 아침에는 많이 떨려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해냈어. 그래도 너도 기분이 좋고 너 자신이 자랑스럽겠다. 이렇게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다독거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께 이제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민감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와 놀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민감성을 갖추기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죠. 부모와 교사로서 하루에 나는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지낸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당부해 주신 민감성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